안녕하세요, 모던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각관 사러 가는 날이에요. 네, 각관 사러 가는 날인데 아마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거 나 같은 개인이 가서 사도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기가 조금 처음에 발길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저의 처음을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방앗간 같아요. 근처만 가도 좋아요. 돈은 없는데 거기 근처만 가서 뭐 이렇게 각관 좀 보고 뭐 철근도 좀 보고 저걸로 무엇을 만들까 막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인데 이따가 도착해서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판넬 회사도 있고요. 길거리에 보면 다 있어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이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처음인 분들은 이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 막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워낙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벌써 4년 전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뭐 일단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 네,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실을 찾아요.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인사하죠.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좀 알아보러 왔는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상담을 친절하게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간 데들은 뭐 다른데 많은 곳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많은 곳 꽤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발품을 팔아야 좀 한 푼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왜 그러냐면 철근 같은 경우, 각관 같은 경우 한 개만 딱 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당 뭐 한 2,000원씩만 싸도 10개면은 2만원이거든요 어이구, 저 사람 위험하게 운전하네. 이렇게 가다가 저도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예요. 우연찮게 발견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고 해가지고 한 3-4군데 이제 가보니까 견적을 받았어요. 3-4군데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네. 요렇게 철근, 철판, HBM, C형강, 뭐 각 파이프 이렇게 돼 있는 데들 있죠. 요런데 들어가시면 이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자, 사장님 나와 계시네. 사장님 나이 4년 전엔 저분이 아니셨는데 넘겨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원래 철근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각관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가격 좋게 주십니다. 그러면 네, 한번 사장님 뵈러 갑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사무실을 찾아야 돼요. 네,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사장님하고 뭐 직원분하고 이렇게 계시겠죠.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할 말이 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할게요. 아무래도 영상에 나오는 거를 여쭤봤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상담 내용은 이게 영상에서 편집하는 걸로 하고, 저쪽에 어떤 거 있는지 보면서 유의해야 될 거, 요런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각관이나 이제 철강들은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잘 덮어놔 줘야 돼요. 이게 보관상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비닐, 비가 오거나 뭐 비가 오거나 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습이 생겨요. 습이 생기게 되면 철과 철이 다 있으면, 철과 철이 이렇게 다 있으면 거기서 녹이 쓸거든요. 아연 같은 경우는 녹이 잘 안 쓸지만, 뭐 옮기시나 보네. 저런 거 궁금하시죠? 저렇게 움직이는 거. 워낙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레일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일을 하더라고요. 무거운 거 막 다 실어서 옮겨주고, 저런 거 볼 때마다 하나씩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오! 열었다. 저쪽으로 와서 볼까? 좋다. 저게 저렇게 되니까 되게 가볍게 들어. 사람이 들라면 못 들 건데. 우리 저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빠져서. 사장님, 여기는 칼라를 보관하고 이쪽은 아연 쪽이죠. 네. 이쪽에서 여기를 보시면 칼라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녹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서 보관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비를 안 맞게 해줘야 되고, 2차적으로는 가빠를 씌워서 어느 정도 이제 2차적인 요인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연곽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가빠만 씌워줘도 돼요. 예,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베이스판으로 많이 쓰죠. 하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창고 같은 걸 짓죠. 그럼 하부 베이스판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베이스를 아연곽관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오. 저거는 2.3T 같아. 100 곱하기 100 아니라 75인가? 10이면 100이네, 100. 보면 저 안에 구경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오면 그 뭐야, 원하는 대로 재단도 해줘요. 예, 그렇다고 뭐 정밀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이동을 하는데 편한 정도까지만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재단을 완전하게 뭐 맡기려면 보통 여기 가져가면 맡기는 일은 거의 없죠. 본인이 다 재단을 하죠. 근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동하는데 편한 정도까지만 재단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저게 큰가 봐. 6m짜리가 그냥 실리네. 보면 저 위에 실린 거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 C형광은 10m 단위로 나오고, 이런 각관은 6m 단위로 나와요. C형광은 트러스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 트러스 만들 때 C형광이랑 각관을 같이 썼어요. 집 짓나 보다.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한 게, 오늘 아연각관 베이스로 만들 거 100 곱하기 100 두께는 2.3T 짜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둥이나 이제 지붕 위쪽에다가 할 거는 칼라곽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칼라곽관 100 곱하기 100, 주요 기둥들은 사이즈를 100 곱하기 100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슬라브 치죠. 하부 슬라브, 상부 슬라브, 이런 거 슬라브 칠 때는 100 곱하기 50, 두께는 2.3T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더 얇은 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두꺼운 걸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 이제 건축으로 저 같은 경우 가설 건축물이고 단층이니까 2.3T를 사용하지만 2층으로 올린다거나, 그러면 보통 H빔 쓰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각관으로 2층 집을 짓는다 이럴 때 요즘에 내진 설계 관련돼 가지고 법 조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2.3T 쓴다 그랬죠. 근데 건축물 지을 때 2층으로 올라간다, 그럼 1층 이상,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 4T 이상 써야 돼요. 4.0T. 예. 그 다음에 설계는 내진 설계가 들어가 줘야 이제 허가가 나요. 점점 까다로워지죠, 법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층 3층 가시면 H빔으로 가고, 그리고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순 뭐 다락방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짓는다면 그거는 뭐 개인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이에요, 어디까지나. 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일반 개인이 내진 설계해 가며 4.0T면 6m면 중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본 6m에 100 곱하기 100, 6m, 두께가 4.0T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0kg 가까이 나갈걸요? 70 몇 킬로, 80kg? 쌀 한 가마 무게예요. 그거 뭐 한 개만 들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정도면 장비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장비를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힘이 엄청 좋아서 뭐 여러 명이서 하는 거면 또 할 수도 있겠죠.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뭐 여기 이제 철강회사에서 각관 같은 거, C형광 같은 거 어떻게 실는지 한번 보셨죠? 보셨고, 종류를 제가 이제 덮여져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관리를 잘 하시려고 잘 덮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덮개 열기가 좀 그래서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규격부터 시작해서 두께도 다양하게
원하시는 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필요한 거를 찾아야겠죠. 예. 그 다음에 주문하시면 배달도 이렇게 해줘요. 이것도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두께가 다양하죠. 보시면 바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철근으로 이제 먼저 철근조가 딱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하죠. 철근을 깔아야 되니까. 예, 철근 결속도 하고 두께에 맞는 거, 너무 약한 거 사용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 기초라고 생각을 할 때는 기초는 좀 과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자재값 아낀다 뭐 어쩐다 이래서 크게 차이 날 수 있겠구나. 넓으면 넓을수록 크게 차이는 나겠지만 기초는 튼튼하게 해야 돼요. 집 다 지어놓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갔다 온 데가 있었는데 입주할 때가 됐는데 입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입주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기 좀 보시라는 거예요. 봤더니 바닥이 다 갈라진 거예요. 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토목이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초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집까지 다 지어놨는데 바닥 갈라지면 누가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 부분은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기초는 정말 아낌없이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공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잖아요. 의뢰를 만약에 하신다면 기초에 좀 신경을 처음부터 아주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똑같은 돈 주고 하는 거면 할 얘기 해 가면서 뭐 내가 나중에 어차피 살아야 될 곳이니까 튼튼하게 지어주기만 바래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꾸 방문하고 자꾸 이렇게 자재 좋은 거 써달라 그러고 그래야 돼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땐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남이 지어준 데 중에 잘해준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에서 이제 또 그런 가슴 아픈 사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런 데는 삼성 종합상사, 이런 데는 배관이나 이런 거 하니까 이게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 오프라인도 잘 알아야 되고 온라인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온라인만으로 무언가를 뭐 찾으면 할 수도 있겠죠. 찾으면 할 수도 있겠는데 때로는 오프라인도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오프라인만, 제가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찾아가지고 사는 걸 오프라인이라고 하고요.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하는 거를 온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사도 오프라인 장사, 온라인 장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만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다. 컨터베 종합마트. 여기 제가 제일 자주 가는데요. 이제 부자재 같은 거 사러 갈 텐데 여기서 피스 기초목 저거 안 갖다 놓는다 그랬었는데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저번에 얼마 전에 기초석 살라고 전화했더니 자기네 기초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기초사고 안 하시지? 다 있으면서 그랬거든요. 바로 갖다 놓으셨네. 예. 좀 뭐 이런 제가 자주 다니는 데인데 많이 있어요. 여기 없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봐야죠. 예.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집을 지어보기 전에 또는 창고를 지어보기 전에는 저건 무엇으로 지었을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저건 무엇으로 지었구나, 저건 뭐 기둥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 슬라브는 잘 쳤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죠. 아마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오프라인 쪽을 그렇게 두렵지 않게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안 다녀본 사람들, 저처럼 이제 경험이 완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발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 그냥 잘 들어가지더라고요. 조금 능글맞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제가. 오늘도 깎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깎아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감사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종합 건재상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네. 뭐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고 또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친분 관계, 안면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가게 되고 조금 비싸더라도 안면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장사는 장사고 아는 건 아는 거고, 그죠?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장사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장사죠. 공무원들도 장사고 국가 운영도 장사고, 어떻게 세금 뜯을까. 세상 장사 아닌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제가 이쪽으로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데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와, 어떤 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도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제가 간 데만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날씨가 좀 날씨도 좋고. 난 노란 불일 때 멈추잖아. 저런 큰 트럭들 조심해야 돼. 저런 큰 차들은 기아 변속하기가 힘드니까 잘 안 멈출라. 피해가 내 뒤에 트럭 있다 싶으면 뭐야, 신호등에 급하게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차선을 바꿔주거나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무슨 신문사였는데 거기 사장님인가 모르겠어요.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분이 당했던 사고가 뭐였냐면 자기는 신호등 잘 지키려고 이렇게 섰다 이거예요. 근데 뒤에서 엄청 세게 차가 갖다 받은 거예요. 130km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 빼고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재활운동 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 분인데, 하여튼 큰 차는 조심해야 돼요. 그 짐 많이 실은 차. 저도 짐을 많이 실어보니까 그 차들을 이게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합판. 저런 합판 공장 있죠. 합판 사시고 싶으시면 저런 데 가시면 돼요. 원하는 게 없었어. 네. 찾는 게 없었어. 에이, 아마 저런 분들은 또 저처럼 발품 팔고 비교하러 댕기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뭐 나는 돈이 없는데 한 푼이라도 좀 같은 거라면 저렴하게 주는데 다녀야지. 아직 벽돌 시공은 안 해봤는데 언젠가 벽돌도 한번 시공해 보겠죠? 이쪽이 60km로 달리면 차 멈출 거 없이 그냥 쭉 가는 가야 판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판넬이라고 적힌 데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 데는 저쪽 우측에 있는 좋은 판넬이라고 있어요. 저는 저기 그 집 질 때 여기 바로바로 붙어있네. 좋은 판넬 여기 같지. 왼쪽에 또 쌍용 스틸 있지. 좋은 판들 많이 넓어. 부지가 더 넓어졌나봐. 장난 잘 되시나보다. 저기도 상담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이제 볼 거 다 봤고 경치만 남아. 다시 영월로 돌아갑니다. 배고파. 밥도 안 주고 이 시간까지. 시간 1시 53분. 밥 먹으러 갑시다.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순대국밥.